2023년 3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오늘 3월 30일입니다. 거제도에 가면 대우해양조선이라고 하는 대우조선해양이구나. 현대 다음으로 큰 거대한 조선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 선박을 하지만 저 한쪽 구석에 가면 우리 군함을 만드는 대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봤지요. 거기에 지붕을 씌워놓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잠수함만은 지붕이 쓰인 도크에서 제작을 합니다.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장보고3? 뭐지? 그러는데 대한민국 잠수함은 독일제 209 잠수함이 시작입니다. 209 잠수함으로 처음 만들었던 일본 함이 장보고 함입니다. 그래서 209급으로 9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209 다음에 212인가를 만들었습니다. 212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잠수함 9척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유관순급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 시리즈는 전부 다 장보고로 부르기 때문에 장보고2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산한청호급이라 그래서 이 잠수함은 독일형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은 다 장보고 시리즈이기 때문에 장보고3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 1으로 9척, 장보고 2로 9척 하고 장보고 3로 9척이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사업은 또 다시 세 덩어리씩 나눠가지고 배치 1, 배치 2, 배치 3가 있습니다. 이 장보고 3 사업은 배치 1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도산 한초급 동일한 거 3개 만드는 건 끝났고, 또 약간 더 변형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치 2가 들어갑니다. 배치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묶음, 다발, 뭐 우리 영어로 번들이란 단어도 있는데 한 묶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보고 3에서 배치 1은 초기형, 배치 2는 중기형, 배치 3는 후기형, 뭐 배치 4가 있으면은 그다음 뭐라 그러나 만기형, 뭐 알아서 붙이십시오. 이 배치 2 제1번 함 기공식 짓는 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 고등어나 꽁치 먹을 때 탁 가르면 가운데 등뼈 있죠. 마찬가지로 잠수함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그 케일이라는데 KEL 그걸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원인, 완전한 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사방에서 오는 압력이 kap잖아요. 어디 한쪽만 약하면 그걸로 찌그러지니까 그 완전한 진원을 쭉 연결해서 가운데 이제 등뼈를 놓고 진원을 연결해서 외부를 한 다음에 안에다가는 이제 밑에 배터리 놓고 뭐 이렇게 그 용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뭘 놓고 해서 장비를 넣는 거죠. 이 배치 2는 배치 1은 3,000톤급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3,600톤급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한 뭐 10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성능도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우리가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도산 안창호함 3척 배치 1에 탑재했습니다. 이 SLBM을 도산 안창호 장보고 3 배치 1에는 이 쏠 수 있는 발사관이 6개 있습니다. 이거는 10개로 늘어납니다. SLBM 10발을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수함은 한번 나가면은 들키지 않으니까 장기간 매복해 있다가 물속에서 빵 쏴서 북한을 작살내는 킬체인의 최선봉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IP라 그래서 Air Independent Propulsion이니까 공기를 덜 쓰면서 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디젤 잠수함이라도 오래 잠수하고요. 페이스드 어레이 뭐 소나 같은 거 달고 뭐 그런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쯤에 이게 일단 만들어져서 그러면 일단 물에 띄우죠. 물에 띄워놓고 설계한 대로 만들어진지 쭉 시험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전 배치를 합니다. 2027년쯤 한국 해군이 장보고3 배치 2 제1번 함을 갔습니다.
장보고 3 다음에는 이제 장보고 배치 3 다음에는 배치 3, 2 다음에 3를 하는데, 그때는 4,500톤급 정도를 만들 걸로 보여요. 그 장보고 3 사업이 배치 3로서 끝나게 되면 맨 처음에 있었던 장보고 1, 209급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그때는 장보고 4라고 할지 뭐 또 이순신 1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더 큰 잠수함을 5,000톤급 만드는 이런 거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제가 장보고 3 배치 2 사업 시작했다, 그 단순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장보고 3 배치 2는 SLBM 10발 탑재로 가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한 10년쯤 있으면 장보고 3 배치 3를 할 텐데, 이 배치 3는 공격 원잠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차례 강조했던 겁니다. 이 디젤 엔진으로는 그만하고 한국이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작은 원자로를 탑재해서 핵추진 잠수함, 물론 핵탄두를 실은 SLBM은 탑재하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공격 원잠은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격 원잠이 장보고 3 배치 3부터는 공격 원잠을 설계를 해서 세척을 갖고, 그 다음에 장보고 1 시리즈가 작전 수명이 다해서 교체될 때는 그 이후로는 계속 원자력 추진, 핵 추진, 공격 원잠으로 4,500톤 다음에는 뭐 5,000톤을 하던 5,500톤을 하던 대형화 해가자는 겁니다.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국방을 매우 강화했는데, 참 아쉬운 게 올해 예산에서 한국형 항모 사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한국형 항모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독도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LPH 사업이라고 합니다. LPH 제1번 함은 독도함이고, 한 15년 만에 나온 2번 함은 마라도함입니다. 그리고 한 앞으로 10년쯤 있다가 나오는 게 LPH인데, 이거를, 이 LPH의 H는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함정이 독도함, 마라도함인데, 헬리콥터의 특징은 수직 이착륙이잖아요. F-35B가 수직으로 단거리로 약간 날았다가 떠갖고 내릴 땐 수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35를 B 탑재하는 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F-35B는 미국식 대형 항공모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함정이 되죠. 지금 한국이 이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하고 밸런스 오브 파워라든지 밸런스 오브 테러,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갖추려면, 핵무기 없이 갖추려면 해상에서 북한을 또는 우리 위협하는 다른 나라를 작살내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잠수함 발사 SLBM도 필요하고요. 이 잠수함 세력이 수중에서 엄호해주고, 수상에서는 우리의 이지스함, 우리 이지스함 현재 3척인데 이지스함 배치 2 사업이 시작됐죠. 1번 함이 장보고급입니다. 그래서 6척을 도합 만들 겁니다. 또 이지스함 9척, 또 일반 구축함, 앞으로 일반 구축함인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한국형 미니 이지스가 됩니다. 거기 또 한 6척인가 하죠. 이러한 수상함들이 호위를 해주고 항공모함만 딱 있으면 됩니다. 지금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는 갑판이 얇아가지고 F-35B가 뜨고 내리기는 못합니다. 깨져버립니다. 갑판을 훨씬 강화한 차기 LPH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F-35B를 함재기로 쓰라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우리 카이에서 만들고 있는 KF-21을 함재기로 변형해서 한국형 함재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F-21을 함재기로 개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가격과 관계없이. 그러면 그 비행기는 수직 이착륙을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 함재기로 쓰는 FA-18처럼 캐터펄트로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걸어서 내리는 그런 비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행기는 해군에서는 미국식 또는 프랑스식 항공모함에서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작은 나라고 다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특히 북한하고 싸우다가 해병대를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상륙시킨 다음에 해병대가 안으로 진공의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항공기가 따라와서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미국 해병대는 자기네 항공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F-35B입니다. 미국 해군은 함재기로 F-35C, 그거는 이렇게 단거리 이착륙이 아니고 활주로로 내리는 그런 비행기인데, 그거는 미국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고, 그런 F-35C의 지원을 받아서 해병대가 상륙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해병대는 상륙모함에 싣고 왔던 F-35B를 가지고 작전하고, 자기네들이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이 비행기들이 따라 들어와서 적 공항을 뺏은 거를 이용하거나 적 도로, 적 운동장에서 이걸 띄웁니다. 수직 단거리 이착륙 비행기니까. 그래서 계속 F-35B가 B가 따라 들어가면서 진공하는 미 해병대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F-35B를 가지고 함재기로도 쓰고 해병대가 진공을 할 때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KF-21은 그게 안 되니까 F-35B를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F-35B는 JDAM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폭탄, 또 같은 크기의 폭탄으로 미국의 B-61 핵폭탄이 있습니다. F-35A 공군이 갖고 있는 건 2발을 실 수 있는데 F-35B는 한 발밖에 못 싣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F-35B도 한 60대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 공군이 F-35A 60대를 가지려고 하죠. 2개의 스텔스 비행단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군 작전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물론 공군이 2개의 F-35A 비행단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해군도 쓰고 해병대도 쓰고 공군도 쓰는 다목적용으로 하려면 F-35B여야 된다. KF-21은 스텔스도 아니지만 공군만 쓸 수 있고, 이걸 만약 바꿔서 해군용으로 쓴다면 함재기를만 쓰고 해병대는 못 씁니다. 근데 F-35B는 공군, 해군, 해병대 경용이 되는 거죠. 육전용으로 쓸 때는 공군이 쓰고, 함재기로 쓸 때는 해군이 쓰고, 적 상륙 이후에 진공할 때는 해병대가 쓰고, 다목적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저는 F-35B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행기를 탑재하려면 독도함급 제3번함은 상륙 모함으로 바꿔서 단거리 이착륙이 되는 그런 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보고 3 배치 3부터는 공격 원잠을 들어가고, 한 조만간 이제 5, 6년 있다가 한국형 항공모함, 이게 이제 상륙 모함 같은 건데 그걸 만들어서 지금부터 한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우리는 F-35B를 탑재하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은 한 6척에서 플러스 9척, 한국형 일반 구축함은 한 10몇 척, 물속에는 공격 원잠 3척, 일반 디젤 잠수함 24척, 이렇게 해서 막강한 대양 해군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플랜을 머리에 두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깜빡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태용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으로 왔습니다. 조 실장께서는 지금 이거 각군도 보게 되면은 뭐 자기네가 사업 먼저 가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해군이 힘이 없어서, 정치력이 없어서 밀려요. 윤석열 정부가 참 잘하는데 참 아쉬운 거는 서울대 일색이에요. 서울대 일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서울대 일색이다 보니까 안보 문제를 다루려면 군인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긴 한데, 김영원 경호처장이나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자기 의견 표출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똑똑한 서울대 출신들한테 기죽지 않고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하고 돌아와서 자기 부하들한테나 큰소리치는 방구석 여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어쨌든 조태용 실장이 오시게 되면 우리 군인들이 원하고 하는 걸 좀 열어줘야 돼요. 예스맨 군인 말고 진짜 국방을 생각하는 군인들. 그리고 군인들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지, 해군의 상륙모함 F-35B 사업, 그 다음에 배치 3로 장보고 3 사업 갔을 때는 공격원장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 장보고 3 배치 2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북한 괴멸과 통일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추진해 주십사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